북한 김정은에게 표창장까지 받은 북한 고위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해서 정착한 사실이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관의 이름은요, 리일규이고 북한 외무성에서 마지막 직위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렸던 쿠바에서 대사관 참사였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우리 정보당국은요,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가운데 태영호 전 의원 다음으로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데 쿠바에서 외교관을 했다면 대단한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쿠바는 혈맹 중에 혈맹이죠. 특히나 사회주권 붕괴 이후에 중국이나 소련들이 붕괴했을 당 이후에도 쿠바만큼은 북한과 계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아마 쿠바 전문 외교관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북한의 쿠바통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쿠바에서 공사 참사 정도의 위치까지 갔다고 한다면 북한의 외교가에서는 사실 엘리트이고 북한에 총망받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가능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돌아와서 이번에 조선일보에 난 그 보도를 보면 상당히 지금 북한 체제에 내부적으로 심각한 균열이 있지 않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저는 통일을 요즘에 김정은이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금년도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를 적대 국가 간의 교전 관계로 규정을 하고 민족으로서 통일을 포기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급의 외교관으로 탄탄대를 걷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통일을 김정은이 헌신작전을 벌였다는 데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북한 내부의 인민들, 또 주민들, 또는 고급 엘리트 사이에도 상당한 지금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단초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인터뷰가 북한 내부에서 서서히 지도층의 균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저희가 하나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도요, 이 리일교 전 참사의 망명 소식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리일교 참사 참 잘 왔어. 대한민국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하면서 우리 함께 통일을 꼭 이루어서 평양에 다시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리일교 참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김정일, 김정은도 알아주는 쿠바 전문가다.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중남미 지역 문건을 직접 작성했고 심지어 표창장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외교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리일규 참사,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경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anamanians suspected because it might be smuggling narcotics. This ship, this is called the MV Chonggang, has a history of involvement in drug smuggling. 자, 저희가 오늘 이 소식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정대진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약 얘기했지만 마약이 아니라 무기였다는 거잖아요. 네, 2014년도에 이제 쿠바에서 이게 북한 선박 청정강호가 쿠바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하고 그리고 전투기 부품을 싣고 가다가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제 억류가 되었는데 이거를 당시 그 리일규 참사가 교섭 담당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그때 김정은한테 이제 표창장을 받았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일규 전 참사,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북한 내부 권력층 소식도 많이 전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자, 가장 먼저 김정은과 직접 대면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에요.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면 혈압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든다. 항시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얼마나 새빨간지 모른다. 화면에 나온 것보다 얼굴이 더 붓다. 그리고 인디언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일규 참사의 그런 증언들이 우리 정보당국이 김정은의 건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상당히 줬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근거리에서 차를 마셔봤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도 같이 맞춰보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자막에 나왔던 대로 굉장히 혈압이 높을 것 같다. 늘 술을 마신 것처럼 굉장히 얼굴이 좀 벌건 상태가 좀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증언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측 뭐 정보기관이나 언론에 가까이에 이미 노출이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조금만 판문점에서도 발걸음으로 옮겨도 굉장히 좀 숨가빠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 땀을 많이 흘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근거리에서 평양에서 평시에 같이 차를 마셔봤던 북한 측의 관료가 증언이 또 더해졌으니까 이게 김정은의 건강이 지금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공개된 김정은의 자녀죠. 주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김정은이 주애를 간부들한테 소개를 했더라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중요한 현장에 딸과 동행하는 것에 지금 이 일규 참사가 내 자식도 내가 일했던 것처럼 저 어린 것 주애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 그래서 지금 탈북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평양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마지막으로 지금 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2자연과학원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뭐 이런 곳에다가 2022년 11월에 이제 우리 언론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이제 주애가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김정은이 기분이 좋으면은 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여염직에서도 다 이게 아들, 딸들을 왕자, 공주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북한에서 김정은이 주애를 공주라고 부르는 건 좀 특별한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지금 리일규 참사 얘기는 나도 지금 이러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데 내 자식 대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게 굽신거리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자괴감 같은 것들을 들은 가운데 또 쿠바에 갔다가 이번에 이제 망명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